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2023년 3월 25일, 3월 달의 네 번째 주가 훅 지나갔고요. 이제 3월 마지막 주를 향해서, 그리고 또 4월 달을 향해서 지나가고 있는 격동의 한 주가 또 시작이 될 것 같고요. 이러면 1, 4분기가 이제 끝납니다. 저희가 2023년도 시작해서 해피 뉴 이어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거 했던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옷도 이렇게 얇아지고, 그리고 또 봄옷 찾고 있고, 봄옷도 이제 좀 준비해야겠죠. 우리 이제 가족 여러분 뵙는데 좀 샤방샤방하게 이렇게 보여야 되다 보니까 또 출금도 해야 될 것 같고, 그런 상황에서 마음은 이제 약간 조금 봄을 향해서 가려고 하는데 몸도 그쪽으로 약간 싱숭생숭하고, 야, 담장에 개나리꽃이 피네, 진달래는 벌써 폈네 이러고 있는데, 시장엔 혹시, 그리고 또 여러분 계좌에는 혹시 봄꽃이 만기하셨습니까? 라고 여쭤보고 싶은 그런 3월의 찐시황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시장 동향들 이것저것 볼 텐데, 근데 요즘 또 하나의 핫 이슈가 시장에서 생성돼 있다 보니까 대표적으로 그거죠. 그냥 뭐 지수 뭐 나스닥이 어쩌고 코스피가 어쩌고 뭐 금리가 어쩌고 저쩌고, 이거 별 관심이 없습니다. 지금 시장에서는요. 그냥 2차 전지와 2차 전지가 아닌 이 상황 쪽에서 저도 이제 여기저기 조금 좀 활동을 하고 출연을 하고 하다 보니까 제가 가장 많이 느끼는 것 중에 하나는 그거 같습니다. 2차 전지의 가진 자와 또 가지신 분과, 지금 수익이 많이 나셨으니까 축하드립니다. 근데 가지신 분과 못 가지신 분 사이에 상당한 괴리가 발생하기 시작하면서 갖고 계신 분들이 오히려 약간 좀 뭐라고 그래야 되죠? 그냥 거의 어떤 이결 안 갖고 있게 되면 오히려 시장에서 완전히 도외시되다 보니까 그쪽에서 어느 정도 난 들어왔다라고 생각하면서 너무 날카롭게 심리가 안 가지거나, 아니면 약간 좀 2차 전지에 대해서 좀 부정적이나, 아니면 좀 약간 좀 경계하는 입장 쪽을 너무 좀 날카롭게 대하시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 쪽에서 조금 마음이 아프긴 합니다. 근데 이게 결국은 과거에도 그랬고 예전에도 이런 사태가 많이 있었고 결국에는 앞으로도 또 생길 겁니다. 근데 그때마다 제가 느끼는 생각은 그런 것 같아요. 너무 투자 아이디어가 그렇다고 그러니까 대한민국 산업이 2차 전지가 중요한 거 맞습니다. 그리고 성장하고 그를 통해서 바라보고 있는 입장 쪽에서 주가가 움직이는 거 맞고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너무 한쪽에 몰입되다 보면, 그리고 또 내 계좌는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된다. 그래서 움직이는 이 섹터에 집중해서 난 이만큼 수익이 났다라고 하게 되면, 제가 느끼는 생각은 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수익이 많이 났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만큼 난 계좌를 끌어올렸기 때문에 좀 여유 가지시고 좀 주변을 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요즘 보다 보면 그래요. 그러니까 저희 전문가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여기에 나와서 좀 이렇게 떠들 정도, 입 털 정도 되는 사람들이라고 하게 되면 나름대로 좀 뷰가 있고 생각이 있어서 얘기를 하는데, 그쪽에 대해서 나의 뷰가 안 맞다고 그래서 너무 한쪽으로 좀 강하게 얘기하시거나, 아니면 그쪽에 대해서 너무 비난을 많이 하지 마시고요. 저 사람은 그렇게 보고 있고 그 전에 그렇게 생각했으니까 그런 사람 정도라고 봐주시고요.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수익 많이 나셨지 않습니까? 돈 버신 분들은 여유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 그러면 그 정도로 그냥 봐주시고, 그냥 아니시면 저희가 하는 거 있잖아요. 걸으시면 되고요. 또 저희 815 머니톡도 조금 있다가 제가 이따가 들어서 얘 아닌 것 같아. 잠깐만요. 걸으지 마시고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해주시고, 그래야 우리 거성 임 대표님께서 흐뭇하게 바라보시, 저희 815 머니톡을 사랑해 주신다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한쪽으로 편향된 시각을 가져가는 거 보유하다 보니까 또 시각이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거 당연합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내가
돈 벌었을 때 할 수 있는 이런 여유들 이런 것도 한 번씩 좀 찾아보시면서 좀 느긋하게 가시는 게 어떨까. 그러면 뭐 벌써 뭐 2차전지 쪽에서 수익 이만큼 나셨을 거예요. 그거 가지고 뭐 수익 실현은 아니든 아니면 계좌를 바라보고 있으면 느낌이 그렇죠. 이렇게 바라보겠죠.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이 마음을 다음에도 올해 연말까지 꾸준히 연결시켜서 갈 수 있게 만들 수 있는 내 아이디어가 뭘까? 그러면 지금 내가 아직까지도 싸다라고 생각하게 되면 갖고 가는 겁니다. 뭐 누가 뭐라고 하든 간에 제가 뭐 어느 정도 좀 부담스러운 가격까지 영역 왔다. 안 파실 거잖아요. 그러면 그냥 가져가시면 되죠. 누가 뭐라든 간에. 그게 내 투자 아이디어의 확고한 방향이고 나는 충분히 내 2차전지 회사에서 계산할 수 있고 앞으로 바라보고 있는 뭐 저희가 얘기하는 그런 거죠. PEG나 아니면 뭐 다른 여러 가지 지표를 가져와서 이만큼 매출 성장에 대해서 앞으로 실적에 대한 부분까지 생각한다. 가져가면 됩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약간 또 다른 아이디어를 갖고 있다고 해도 너는 원래 그런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러니까 너무 좀 아닌 사람에 대한 비난이나 아니면 또 너무 그쪽에 대해서 올인했었을 때에 대한 파장을 얘기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뭐 그렇게 꼭 할 필요는 없지 않나라는 생각도 살짝 들면서 원래 저희 잘 틀립니다. 저도 잘 틀리고요. 틀렸다가도 살아나려고 무지 노력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근데 그런 거는 아실 거예요. 직접 매매해 보신 분과 안 해보신 분 간의 차이가 분명히 드러나는 건 맞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매매 안 하고 입으로 이렇게 터시는 분들 있다라고 생각하게 되면 그냥 패스하세요. 그 실질적인 주가에 대한 감각이 없이 얘기하시는 그냥 단순히 많이 올랐다고 해서 저 부정적으로 본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냥 조용히 패스하시면 됩니다. 단 좋아요 안 누르시고 패스하시면 되겠죠. 그걸 가지고 민감하게 보진 말자라고 말씀드리고요. 오늘은 PD님께서 썸네일 이따가 다시실 겁니다만 2차 전지 총정리 오늘은 그겁니다. 2차 전지에 대해서 트레이더의 시장에 살아있는 요 트레이더 요 한 사람은 어떻게 볼 것인가 이걸로 PD님 벌써 적으시네요. 예, 오늘 썸네일 이거다. 네, 2차 전지 총정리 이걸로 끝 이렇게 가고 이걸로 저는 또 댓글 안 보겠습니다. 분명히 이제 쫙 하고 야이 네, 쫙 많이 달겠지만 네 감수하겠습니다. 감수하고 혹시나 뭐 문의를 하실 쪽이면은 제가 다 말씀드리고 또 문의하시는 거는 욕은 문의가 아니겠죠? 네, 진짜 궁금해서 밸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런 쪽은 제 블로그 댓글에 블로그에 가면 레몬 리서치 블로그가 있으니까 거기서 댓글로 달아주시게 되면 제가 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근데 그냥 거기까지 찾아오셔서 저 욕하지 마시고요. 네, 그냥 이렇게 바라보는 뷰도 있다라는 정도로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 얘기는 간단히 드리고요. 오늘 2차 전지 집중적으로 털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미국 시장은 어제도 또 이제 저희 마감 끝나고 나서 보니까 유럽이 또 난리더라고요. 네, 또 뭘까 이거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SG 은행이죠. 소시오테 제네랄 프랑스 발음이 뭐 어떻게 하겠죠? 그거부터 도이치방크 네, 이쪽 다 또 CDS 프리미엄들이 쫙쫙 올라가기 시작하면서 아이고 다음 타자는 도이치방크다 이러면서 또 난리가 났었죠. 그래서 보건 미국 나스닥 선물도 쭉쭉 빠지고 아이고 또 이거 주말이면 또 이러네 라고 고민하면서 미국 시작하는 거 보고 했는데 그때 금요일 날 밤까지 이런 거 미국 시장 나스닥 선물 체크하고 있어야 돼. 에이 더러워서 못하겠다 라고 그냥 잘래. 그리고 맥주 한 캔 마시고 딱 자고 아침에 일어났더니 아이고 이거 웬걸 또 아무것도 아니네요. 또 이렇게 나오고 있는 이런 현상 보면서 그냥 보여지는 현상 가지고 또 그대로 보기도 좀 힘들고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게 다 그거죠. 결자 해지를 해야 되는 이제 연준의 입장이 다가올 텐데 지금 분위기 보면은 딱 그런 것 같아요. 연준이 이제 앞으로 어떻게 나올 것이냐에 대한 방향과 그를 또 시장이 얼만큼 소화할 것이냐 이런 방향들 이거 뭐 제가 얘기해서 맞겠습니까? 저도 잘 틀리고 연준도 잘 틀리고 이런 상황 쪽에서 그냥 분위기만 볼게요. 미국은 일단 지금 어제도 그랬지만 딱 양봉하는 자리가 단기 이동평균선에서 이탈을 하지 않겠다. 그리고 여기 보면 200일선이 쭉 있다 보니까 그를 확보하겠다라는 쪽에 대해서 변화가 나오고 있고 결국엔 그거죠. 그냥 제가 아는 바로 얘기를 드리게 되면
FOMC 회의가 이제 지금 상황에서는 거의 5월 달까지 가게 4월 없습니다. 5월 달 갑니다. 시간이 한 2달 벌었습니다. 그 밑에 나오는 지표 CPI가 이제 3월 거 나올 거고 4월 달에 그리고 또 4월 달 건 반영이 되나요? 이건 한번 체크해 보겠는데 한 2달치 정도의 이제 여러 가지 물가 동향들 또 체크를 하고 그게 반응을 하겠죠. 근데 지금 CPI를 바라보는 입장 쪽에서 이거 패드와치 쪽에서 나오는 이 전망치는 이거는 그냥 시장이 생각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냥 훅 바뀝니다. FOMC 전에는 50bp 인상한다까지 쫙 올라가다가 그 다음에는 뭐 동결까지도 쫙 내려오고 왔다 갔다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지금 연말 12월 달을 바라보는 입장 쪽에서 얘기를 하는 게 4.25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지금 5%입니다. 미국의 기준금리. 그러면 앞으로 0.75를 내려야 된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미국은 어쨌든 이 정도쯤 돼서 지금 점도표 상으로 보게 되면 지난번과 12월 달과 동일 한 평균적으로 5.1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장에서 바라보고 있는 것은 자, 금리 다 왔어. 어느 정도 이 정도면 됐어. 당분간 동결시킬 거야. 근데 지금 바라보는 거는 상황이 이런데 뭐 자꾸 툭툭 터지고 있고 연준에서 바라보는 파월 의장이 얘기한 거는 심각한 serious risk, 심각한 리스크를 안고 있는 은행이 지금 6개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고야 또 은행들이 저렇게 난리야가 아니라 이게 6개가 대형 은행이 아니겠죠. 일단은 중소형급일 텐데 이렇게 이거를 얘기를 하고 지금 미국은 또 연준은 또 재무부는 이를 대응하기 위해서 충분한 자체적인 조치를 할 수 있게 만들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이고 어제도 보니까 도이치방크가 또 CDS 프리미엄 쫙 올라가기 시작하면서 나오니까 또 누가 나옵니까? 갑자기 걸어가던 22 라가르드 총재의 특별은 아니고 기자들이 물어봤죠. 22에서 또 움직입니다. 우리도 연준처럼 어떤 특정 은행들이 문제가 발생했었을 때 충분히 유동성을 지원하고 해결할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이 얘기 한마디 하니까 일단 하락 좀 저지. 그리고 또 약간 반등하기 시작했을 때는 그거죠. 또 어떤 CNBC 분이 저 잤습니다. 예, CNBC 밤중에 그냥 자는데 들려요. 예, 들리다 보니까 나왔던 얘기는 구조조정 그렇게 끝나다 보니까 그 부분 때문에 도이치뱅크가 DB니까 이거 DB 하이텍 아닙니다. 도이치방크. 네. 그때 나왔던 동향 보면 한 10분기 연속 흑자 내고 있는 회사다. 구조조정 다 끝났다. 그런데 여기 와서 또 뭔가 변화가 나오겠느냐? 이거는 아니겠다라고 얘기 나오다 보니까 또 그 언론 매체가 또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또 스물스물스물하고 다 올라오더라고요. 다 낙폭을 줄이더라고요. 그런 쪽에서 변화가 나오다 보니까 이번도 덜컥 했던 마음이 좀 가라앉는데 근데 여기서 이제 앞으로 바라봐야 될 건 그겁니다. 제가 저번에도 살짝 말씀드렸지만 저는 걱정하는 게 은행 사태가 시스템 리스크로 가는 관점에서 여러 가지 부정적인 게 나온다고 하더라도 저는 파생 상품에 대한 데리버티브스 튀었나요? 파생 상품에 대해서는 이게 제일 자신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처럼 제가 걱정하는 거는 만약에 시스템 리스크나 이런 쪽이 나왔을 때 결국에는 2008년도에도 무너졌을 때 리만 브라더스 사태의 정점에서는 이 서브프라임이 결국에는 프라임을 통해서 나와서 이제 파생된 상품들이 쫙 있는데 이게 여파가 그때 같은 경우도 얼마까지 미쳤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파생 상품과 같은 경우는 레버리지가 들어갑니다. 레버리지는 저희가 보통 알고 있듯이 내가 우리나라 같은 신용 같은 경우 그나마 괜찮아요. 100만 원 있으면은 추가로 100만 원 더 200만 원으로 들어갔을 때 이게 130%가 하락하게 되면 청산돼 버리는 이런 이런 리스크라고 하더라도 해외는 아닙니다. 이거보다 훨씬 더 이 레버리지가 훨씬 더 큽니다. 그러니까 레버리지 때문에 당해 나가는 레버리지 때문에 결국엔 망한 회사가 어디입니까? CS죠. CS가 누구 때문에 망했습니까? 황 선생님. 네. 이분 한국 분이시죠. 케오그로스 이 사태로 인해서 CS가 마치 가기 시작하면서 거기서부터 나왔던 거 하게 되면 레버리지가 얼만큼 무섭구나. 내가 이 회사를 세웠을 때 한 70억 달러, 80억 달러 갖고 있었는데 여기저기 나 알지? 황이야 이러면서 황 옐로우 이러면서 미스터 옐로우 그러면서 나왔던 그 은행 쪽에서 한 4개 쪽에서 600억 달러를 빌렸습니다. 600억 달러, 600달러가 아니고요. 70억 달러로 600억 달러 레버리지를 일으킵니다. 이걸 가지고 뭘 했습니까?
중국에 베팅을 했죠. 텐센트였나? 텐센트 아니었는데, 네. 인터넷 기업인 것 같은데 이거를 베팅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 중국에서 공동 부유 나오기 시작하면서 압박 들어가면서 주가 급락했었죠. 여기 당한 거 아닙니까? 나머지 회사들 뭐 빌렸던 나머지 위에 회사들은 그냥 청산, 바로 청산 했는데 마지막 CS는 그래도 우리 남 IGI가 그래서 우리 사람 그래도 지금까지 고객 큰 거래해 주셨던 고객 끝까지 버티다가 여기서 청산당하면서 큰 타격을 입었었죠. 이게 결국은 뭐냐면은 자본주의에서는 돈을 벌 때 보면 레버리지로 큰 돈을 빠르고 강하게 벌 수 있다라는 믿음과 환상이 있다고 하게 되면 그 환상이 깨졌을 때 모든 타격들은 그대로 내가 안습니다. 내 판단을 했던 그 사람이 안겠죠. 근데 그 안는 과정에서 레버리지가 꼈다는 얘기는 중간에서 레버리지를 공유해 준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공유해 준 사람까지 같이 와르르 무너지는 게 이 레버리지의 하나의 자본주의 사회의 어떤 시스템적으로 압박인 거죠. 이번에도 파생 상품이 제가 보기에는 이번에 뭐 은행 리스크 이런 것들은 뭐 그냥 뭐 연준이 출동해서 재무부가 출동해서 어떻게 된다라고 하더라도 혹시나 저희가 모르는 파생 상품 쪽에서 뭔가 큰 변화가 나와서 타격을 나오기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 이거는 여파가 좀 커집니다. 이거는 좀 생각을 해야 될 단계 같고요. 그래서 그런 쪽에서 봤었을 때에 대한 압박감을 좀 더 생각을 하자라고 하게 되면 아마 앞으로의 벌어질 때 핵심은 이번에도 도이치뱅크 쪽에서 나왔던 얘기가 그거거든요. 40억 달러인가 40조 이건 잘 모르겠습니다. 40억은 아닐 것 같아요. 만약 파생 상품 쪽에서 그렇게 됐으면은 거의 400억 달러, 뭐 40억 달러 이런 식으로 단위가 엄청 클 겁니다. 이런 쪽으로 얘기 나오다 보니까 그렇게 사람들이 가뜩이나 다음엔 어딜까라고 보고 있었는데 이렇게 현상이 나오겠죠. 결론은 일단 또 수습하려고 무지 노력을 했다라는 쪽도 보여지는데 여기서 밀리면 끝이다 이런 상황들이 나오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왔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결론은 그겁니다. 제로금리에서 지금 5%까지 거의 1년 만에 확 달려온 겁니다. 이 상황에서 그러면 지금부터는 이제 생각을 할게. 이게 첫 번째는 오래 유지가 된다. 이게 올해가 유지가 되거나 아니면은 어느 정도쯤 되면은 다시 금리가 꺾인다. 두 개겠죠. 이제 더 이상 안 올리게 되면. 근데 세 번째는 그게 있네요. 안 되겠어. 다시 고! 금리를 올려. 세 가지 케이스가 있겠죠. 그러면 이게 올리거나 유지하거나 하락하거나 세 가지 단계 쪽에서 올리면은 어쩔 수 없이 다 죽어요. 이제부터는 잘못하게 되면 그냥 어렵습니다. 근데 올리게 되면은 어떤 현상이 나오면은 인플레이션이 안 꺾인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인플레이션이 계속 유지되고 살아나고 지금 보니까 영국 같은 경우 이번 2월 달 CPI 보니까 또 올라갔어요. 네, 한동안 약간 정체를 봤던 거는 LNG 가격들이 좀 확 떨어지다 보니까 살았어 라고 하는데 거기서 나왔던 부분들이 나머지 여파로 쭉쭉쭉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여전히 안 빠진다. 이게 확인됐는데 연준 입장 쪽으로는 불편해 여전히 조금씩 더 금리 올릴 거야 라고 했지만 지금 상황에서 지난번 보니까 금리 인상을 지속적으로 하겠다라는 문구가 사라졌습니다. 그러면 점도표도 이 정도쯤 되고 좀 거의 다 오지 않았을까로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일단 고민. 그래서 이제 유지 쪽이나 인하 쪽으로 이제 가닥을 잡기 시작하는 거죠, 시장이. 근데 이게 아니었을 때는 또 파장이 한번 충격이 나오겠죠. 그거 한번 봐야 될 것 같고 그러면 유지를 합니다. 그런데 그렇잖아요. 제가 대출 금리가 만약에 1%로 되던 게 그러면 뭐 1억을 빌리면은 1%니까 100만 원. 그러면 1년 가게 되면 해봐야 뭐 10만 원, 9만 원 열심히 씁니다. 이게 만약에 5%로 올랐습니다. 그러면은 1년 가게 되면 500만 원. 그러면은 40만 원 정도 되겠죠. 1년 갔었을 때 한 달에 부담하는 게 10만 원도 안 되던 게 4배가 올랐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게 만약에 1억이 아니라 좀 큰 금액을 써서 대출 같은 걸 담보대출 썼다 그러면은 타격이 확 느껴지는 거죠. 몇십만 원 내던 게 100만 원 단위로 올라온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근데 그게 그래 몰라 다시 금리 내려가게 되면 한 뭐 3, 4개월은 버텨. 그냥 뭐 좀 아껴 쓰고 하면 돼. 6개월 이상 넘어가잖아요. 저희 스타크래프트의 지지 있죠? 네. 그게 나옵니다. 이거 치고 이거 이거 팔아야 돼. 막 이러는 상황이 나오죠. 왜냐면 너무 힘들어요. 사는 게. 월급 한 300만 원, 400만 원, 한 400만 원 받는데
그 중에서 150만 원을 내고 난다. 250 남아요. 애들 유치원비, 그리고 거기다가 생활비 빼고 나면 뭐 없어요. 이런 상황이 왔었을 때 그냥 괜찮겠다고 다 넘어갈까요? 네, 이게 오래 지속도 별로 좋은 건 아닙니다. 만약에 인하 금리를 내려간다고 쳐볼게요. 시장 반응이 와 연준이 금리를 내리고 있어 이제 우리 살았어가 아니라 초기에는 그럴 거예요. 초기에는 금리 인하한데 그리고 쭉 시장이 반응했다가 잠깐만 뭐가 문제가 있으니까 금리를 이렇게 인하하겠지 라는 쪽에서 오히려 우려감으로 확 바뀌겠죠. 그러니까 초기엔 변동성이 그렇게 커질 겁니다. 그러다가 그거 다 정리가 된 다음부터는 뭐 꾸준히 뭐 25bp, 25bp 내려가기 시작했을 때 그때는 반영을 하겠죠. 유동성이 다시 풀린다 라는 때문에. 근데 그런 단계들로 바라보는 게 좋지 않나 라는 쪽에서 바라보는데 한 30분 떠들어 놓고 제가 뭘 알겠습니까? 이러면 또 그렇잖아요. 근데 네, 그런 쪽으로 해석할 수 있지 않나 싶어서 일단은 어느 정도 금리와 관련된 부분들은 좀 돌아오지 않, 그러니까 어느 정도 좀 마무리가 되는 시점이 아닐까라는 쪽으로 생각하고 그러면 지금부터는 주식을 봤을 때는 심리는 되게 불안할 거예요. 그래서 다음에 뭐가 터질까란 불안감은 있는데 그러면 첫 번째 금리가 멈췄다라고 하게 되면 저희가 많이 봤던 성장주가 그동안에 많이 하락했지 않습니까? 작년에 가장 많이 하락했고 제대로 못 올랐다고 하게 되면 성장주 개념들의 종목들이 좀 반응을 할 수 있는 타이밍이 오지 않나. 근데 이쪽도 마음 턱하니 놓을 수는 없겠죠. 이런 쪽에서 변화는 물론 충분히 시장보다 더 빠르고 강하게 움직이긴 하겠는데 성장주가 알고 있는 저희 개념보다 그러니까 여기서 플러스 알파가 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성장주인데 만약에 나는 실적이 괜찮아요. 이거 실적에 대한 부분. 근데 억울하게 이만큼 빠졌어요. 라는 종목들이나 아니면은 여기 약간 성장주 개념에서도 사이클이 가미된 성장주가 있습니다. 이거는 대한민국 쪽에서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사이클과 가미가 된 성장주 쪽은 이제 경기 침체 때문에 우려감 때문에 지금 밀려 있는데 이게 사이클만 맞게 되면 언제든지 팍팍 튀는 이런 성장주 개념들 이런 것들은 반영을 할 수가 있겠죠. 지금부터는 금리와 관련된 변수를 본다. 이런 것들 찾아가면서 저희 대응해야 되겠죠. 근데 그나마 이번에 1년의 2차 전지의 급등세를 보고 1월 달은 로봇, 2월 달 AI, 3월 달 2차 전지 이 동향을 보고 가장 많이 느끼는 거는 작년에 그만큼 당하다 보니까 저희가 수익에 대한 욕구가 상당히 커요. 그러면 뭐 하나 섹터가 만들어진다. 그럼 일단 그래 여기서 어디 한번 내가 끝장을 보자 하고 하는 이런 강한 주식 위험 자산에 대해서 트렌드에 추종하려는 이런 욕구나 움직임들이 많다는 거. 그런데 그쪽을 이제는 지금 보니까 약간 공매도 함부로 치면 이런 표현들. 네. 쳤다가 이번에 지난주 어제였죠? 어제 제가 듣기로는 지금 한 4-5개 자문사가 위태위태하다고 들었습니다. 운용사까지 해서 뭐 저한테도 예전에 한 2월 달이죠. 2월 달부터 전화 왔을 때 그때 같이 뭐 얘기를 하고 근데 저는 보유자 입장, 이쪽은 공매도 입장. 그러면은 제가 할 얘기가 뭐였겠습니까? 털어 임마 뭐 이거 뭘 그거를 또 그렇다고 너 그러다 다쳐. 근데 그 그냥 제 친한 후배에 대한 조언이었을 뿐 그냥 끌고 갔었을 때 결국에는 지난 어느 한 자문사인가요? 뭐 하나가 또 쫙 하고 밀어버렸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때 갖고 있는 집은 확 팔고 솔로엠이라는 회사 급락했지 않습니까? 다 정리하고 이거 청산하고 그랬더니 마이너스 270 몇 프로인가? 뭐 이렇게 나오기 그거 다 어떻게 볼 겁니까? 그러니까 이번에도 많이 느꼈을 거예요. 성장주 쇼 치는 거 아니다. 예, 이거는 꼭 아마 이분들도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잘못 들어갔다가 성장주는 밸류를 막 땡겨오는 거잖아요. 땡겨오는 밸류 쪽에서 충분한 개연성이 있는데 그거를 그냥 그들이 하듯이 매뉴얼대로 그런 거 있어요. 여기서 첫 공매 들어갔었을 때 또 얼마 오른다. 그럼 추가 투입 매뉴얼대로만 딱딱하다가 결국에는 다 내가 요 종목 한도 내로 공매도를 다 시행해 왔는데 계속 올라갑니다. 거기서부터는 이러고 있는 거죠. 그게 아니라 지들도 죄송합니다. 이놈들도 네. 그들도 네. 그렇게 됐다 그러면 전략을 바꿔야죠. 근데 버티면 다 먹었다. 우리가 이긴다 라고 하다 보니까 그런 결론이 나온 거 아닙니까? 솔직히 개인적으로는 뭐 인간적으로 친하긴 해도 전략적으로는 실패했다고 욕하고 싶은 트레이더스는 그러면 안 되죠. 근데 그냥 방치한 거죠. 이거 아니야. 내가 맞을 거야. 이거는
밸류를 받아도 뭐 그러면서 얘기하는 것 중에서 형은 어떻게 생각해? 하면서 막 또 숫자상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 숫자를 시장 참여자들이 모르겠냐? 너만 알고 있겠냐? 그러면 회사 측에서도 제시하는 거와 업사이드를 좀 더해서 이제 결국에는 지금 확장되는 게 계속 한국 업체들은 이만큼 북미사들과 조인트 벤처가 점점 영역이 넓어갈 텐데 지금 보고 있는 게 네가 보수적인지 아니면은 아닌지에 대해서 한번 계산을 해봐라. 그래도 맞는 것 같긴 한데 이 자리에서 뭐 이 자리가 중요한 게 아니다. 아니게 되면은 판단은 이 액션이 더 중요한 거다. 이런 얘기를 드렸는데도 뭐 그다음부터는 연락이 없더라고요. 근데 뭐 알아서 했겠죠. 뭐 아마 형 밥 좀 술 좀 사줘요 이러면서 올 수는 있겠지만 근데 뭐 일단 그건 나중에 얘기고 그러니까 민첩하게 대책을 해야죠. 그래서 무조건 내 관행대로 기다리면 다 먹었어. 이거는 또 어떤 하나의 또 시그널이 아니었을까. 그래서 그들도 이제 반성을 하고 전략이 많이 바뀌겠죠. 그들도 나름대로 매뉴얼이 짜지겠죠. 하지만 이런 상황 쪽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는 이런 어떤 강한 그러니까 아마 제가 보기에는 성장주입니다. 그러니까 올해도 성장주가 왜 중요하냐면은 이게 지금 같이 아니 이거 뭐 금리 인하할 때만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성장주는 K 증시에서 항상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시클리컬 업종을 별로 많이 안 좋아하고 가치주를 상대적으로 별로 안 좋아하는 입장 쪽에서 가치주 저도 이거 모을 때는 가요. 근데 결과가 생각했던 것보다 그렇게 좀 크지 않고 그러니까 잘 모르는 어떤 모멘텀이 가세가 됐을 때 가치주가 성장의 개념과 발휘가 됐을 때 주가가 폭발합니다. 근데 무조건 싸니까 지금 보세요. 대표적인 싸다는 종목들 쭉 보게 되면 뭐 있습니까? 은행주 있죠? 건설주 있을 겁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뭐 대부분 다 싸요. 뭐 자동차 쪽 부품주도 다 쌉니다. 싸고 좋은 회사 넘쳤습니다. 근데 왜 에코프로만큼 아니면 2차전지만큼 못 갑니까? 자동차 부품주도 변하게 되면 2차전지 쪽과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회사들이 깔린 종목들 많아요. 근데 못 갑니다. 왜 그럴까요? 라고 하게 되면 이 성장에 대한 개념을 얼만큼 받쳐주느냐가 제일 중요하겠죠.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 인플레이션 시대에 모든 게 다 올라갑니다. 그 비용들도 올라가고 모든 게 다 올라가니까 기업들 입장 쪽에서는 코스트가 올라가게 되면 이익들이 다 떨어지겠죠. 지난 4분기 때 미국 시장이나 국내 시장 실적들 보세요. 제가 실적 분석 나오면서 이렇게 쭉 볼 때 평소에는 난 뭐 상반기 같은 경우 되게 바빴어요. 와, 이 종목을 다 언제 보고 있나 라는 생각 때 이렇게 쫙 했던 종목이 하반기 되니까 제가 총 종목 중에서 제 눈에 들어오는 거 20몇 개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렇게 되면은 그만큼 전반적인 실적들은 다 침몰했다는 얘기죠. 침몰한 상황 쪽에서 지금 다음 변화가 나왔을 때 그러면 성장이 희귀해집니다. 성장한다는 회사 제가 아까 총 상장사 뭐 2,900개 중에서 20개만 보입니다. 그러면 이게 희소하다 보니까 일로 몰리잖아요. 그런 경향이 인플레이션 시대 때 아니면 경기 침체기도 마찬가지겠지만 이런 때 성장주가 더 빛을 발합니다. 이거는 꼭 기억해 두세요. 그래서 저는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하다 보니까 성장주 쪽이 좀 더 드라이브를 맞추는 거죠. 그리고 그러면 성장주는 뭐냐라고 봤을 때 지금 실적 안 나옵니다. 뭐 매출 100억, 200억인데 시총이 4천억, 5천억? 그들의 눈엔 비싸 보입니다. 미쳤어? 안 사? 이럽니다. 하지만 주가는 계속 갑니다. 왜냐하면 성장을 맞추는 스토리가 있기 때문이죠. 근데 그걸 가지고 판단을 잘 하셔야 되는 게 내 스토리가 맞다고 해서 내가 무조건 가는 거야 라고 할 정도의 그러면 내만의 확실한 신념까지는 아니에요. 아이디어가 있어야 됩니다. 아이디어가 신념까지 가게 되면 이거 무서워요. 이거는 내가 내 종목에 대한 거의 뭐 광신도로 바뀝니다. 이건 되게 무서운 거예요. 근데 투자 아이디어가 그러면 시장이 못 알아봐줘요. 그러면 내 투자 아이디어가 맞았나 틀렸나 계속 또 리액션하고 찾아보고 하다 보니까 역시 내가 맞아. 이 성장 스토리가 가는 게 맞겠어. 그러면은 그냥 추가 매수죠. 내가 받았던 월급 또 요만큼 남았더라도 그거 추가 매수하고 버텨보는 거죠. 그랬다가 성장주나 이런 종목들도 보면은 주가가 한동안 횡보하거나 잘 안 갑니다. 내 아이디어를 시장이 못 알아줘요. 그러다가 폭발하게 되면 딱 한 달 아니면 15일 만에 내가 2년, 3년 동안 고생했던 거 한 번에 다 보여줍니다. 이게 나온 게 에코프로 BM 뭐 이 현상일 수도 있고 근데 그전에도 한 번씩 꿀럭꿀럭 하긴 했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집중적으로 왜 이 시기에 그랬느냐. 금리도 이렇게 높은 시기에 성장이 희소한 관점에서 앞으로 보여줄 성장들을 끌어왔던 거에 대한 변화가 한꺼번에 몰렸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고생했던 게
한 번에 좀 변화가 된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싸고 좋은 종목 이렇게 돌렸는데 그런 거 사지 않을래? 라고 주변에서 뭐 보니까 건설주 쪽에서 PBR 0.1배야. 너 잘 들어? PBR 0.1배야. 지금 그렇다고 분양 다 되고 있어. 미분양 있다고 해도 미분양 리스크 그렇게 크게 없어. PF 이거 안 해. 그런데 PR 실적 베이스로 3배야. 야, 이런 거 좀 사줘야 되는 거 아니냐? 죄송한데 저는 nope. 네. 개선이 나오는 거 보고 사겠습니다. 그렇게 싼 게 뭔가 그럼 지금 유지는 되는데 시장에 관심이 없다는 얘기예요. 아니 지금 추가적인 또 PF 리스크나 이게 또 어디서 뭐가 돌발할지 모르는데 이걸 안고 지금 싼 걸 베팅을 하고 싸고 기다리면 모르겠습니다. 근데 기다림의 끝이 어딘지 모르는 상황 쪽에서 제가 생각하는 뭐 밸류를 끌어올 수 있는 거나 성장을 끌어올 수 있는 게 전혀 없다. 차라리 그러면 이게 건설사인데 건설사 그런 거 하는 거 있잖아요. 친환경이나 아니면 폐배터리 뭐 배터리 리사이클 이쪽을 끌어와서 혹시 저평가를 뭔가 뿜뿜할 수 있는 스토리가 만들어진다. 그러면 다른 얘기죠. 그러면 해볼 수는 있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고 생각되게 되면 별로 저는 하고 싶은 그렇습니다. 그런 거는 거의 사이클 쪽으로 봐야 되겠죠. 그 사이클의 변화가 사이클도 성장이 가미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걸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번 기회도 아마 꼭 생각하실 거는 K 증시는 주가에 내가 투자 아이디어를 맞춰가지고 스토리와 어느 정도 좀 맞춰서 이걸 가지고 성과를 그러니까 쭉 준비했다가 크게 낼 수 있겠다. 이거는 K 주식은 이퀄 성장주. 이게 더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서 초기엔 욕 많이 먹어요. 이번에 1월 달에서도 모프로에서 저 곽상준 각도기점장님하고 AI 그거 되겠느냐라는 거 한번 격돌을 했다가 저는 또 제 뷰를 얘기하고 그러다가 또 그런 적도 있었고 이번에 또 로봇 얘기도 한때 그랬었죠. 지난 얘기니까 그런 저는 성장주 밸류에 대한 흐름들을 좀 더 매매 과거에 하다 보니까 이렇게 나오는가를 아는 관점 쪽에서 조금 더 약간 매매 쪽에 좀 집중한 상황이고 그 다른 상황 다른 쪽으로 해석하는 쪽은 직접 매매 제가 느끼긴 그래요. 매매 안 해보신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냥 단순하게 내 논리로 그리고 또 주가가 딱 기술적으로 봤을 때 이만큼 올랐다. 그러면 그냥 나는 매도 아니면 나는 이거 안 봐. 비관적으로 볼 수밖에 없죠. 왜냐면 그 매매하는 사람들은 매매를 하면서 이제 매매의 힘을 느낍니다. 종목의 힘을 느낍니다. 그러니까 주가에 뭐 물론 이제 호가상이나 분봉상이나 이것들 계속 추적하다 보면 와 이런 자리에서 돌리네. 이런 자리에서 자금 들어오네. 이런 느낌이 나오게 되면 추세는 올랐다고 하더라도 팔자는 욕구가 없는 게 보이게 되면 더 가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냥 이거를 실제로 매매한 사람들은 하루 종일 보면서 이거 체크하면서 동향들을 보게 되면은 그걸 느껴지는데 그걸 매매를 안 한 사람들은 어떤 생각이냐면 일봉 딱 보고 아이고 여기까지 올라왔어? 그냥 기술적으로 자리가 이러니까 이거 파는 자리네 뭐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매매로 뭐 그걸 또 옹호하는 거 그런 건 아니고요. 그분들도 잘합니다. 물론 잘하시고 시장 잘 보시는 분 맞습니다. 근데 실질적인 매매로 연결될 수 있는 이런 투자 아이디어가 더 중요하지 않나 라는 쪽으로 살짝 들어가고요. 뭔 얘기하다가 오늘은 또 중구난방이네요. 네, 그럼 오늘은 다 필요 없고 다 필요 없고 네, 그냥 그쪽으로 가겠습니다. 오늘로써 2차 전지 얘기는 그냥 끝내기 위해서 제 실제 매매했던 것과 실제 매매했던 흐름들에 대해서 살짝 말씀드리고 거기에서 어떤 식으로 가야 될지 이거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는 처음에 2차 전지를 볼 때 처음으로 접근했을 때는 그냥 에코프로입니다. 저는 에코프로 처음에는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초기에는 양극재 얘기 나오기 시작했을 때 한 2년 반 그러니까 보통 이게 지금 주도가 되기 시작한 게 되게 오래됐어요. 지금 예전엔 처음에 나왔었을 때는 제 기억으로 한 2029년도 그때부터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때 불쑥 올라왔을 때 그때 항상 나왔던 얘기가 아직 먼 미래야. 그리고 지금은 파나소닉이라는 회사가 다 잡고 있어 라고 하다 보니까 그때 LG화학은 거의 어떤 레벨에도 못 움직이고 우리 어떻게 하겠다라는 계획만 발표되다 보니까 그런 것 때문에 꿀럭꿀럭 움직이긴 했었는데 하지만 처음으로 이제 에코프로 BM을 보기 시작했죠. 그때 에코프로 BM을 보기 시작하면서 이제 매매도 하고 하다가 1년 갖고 있었는데 별 그렇게 큰 좀 재미도 보고 좀 이렇게 매매도 좀 하다가
갖고 있다가 타격 맞은 게 그거죠. 에코프로 BM 회장님이 미공개 사실을 미리 이용을 해서 앞에 식당 아주머니한테도 얘기하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그때 타격을 받았었죠. 그러다가 그게 타격받고 그때 제 기억으로는 어디였더라, 그 정지도 한번 되고 거래 정지도 한번 되고 뭐 그랬던 적은 있었는데, 근데 그때 타격받고 주가가 한번 출렁이면서 저 어떻게 할게요? 손절했습니다. 네, 손절했습니다. 네, 손절하고 제 생각은 그때 그랬었어요. 아니 지금 막 커가고 있는 회사가 이런 경영진의 심각한 모럴 해저드가, 그럼 앞으로 어떤 대기업들이 물량을 발주를 할 때 이 회사한테 줄 것인가 안 줄 것인가, 그러면 차라리 LNF가 낫지 않을까 라는 쪽으로 보고 있는데, 손절하고 바로 또 뭐 LNF로 못 따라가겠더라고요. 그냥 그때는 LNF가 살짝 더 움직이더라고요. 손절하고 가만 생각해 보니까, 그런데 지금 다 쇼티지, 그러니까 양극재는 지금 다 쇼티지기 때문에 이런 에코프로비엠이나 LNF나 다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자금을 끌어들이고 있는 상황들인데, 그러면 이 사람들이 아유 얘 참 미운데 할 사람이 없고, 그냥 몰라, 그냥 다음부터 잘해라 그러면서 그냥 가져가겠죠. 수주에서 변화가 나오겠냐 없느냐, 이게 제일 차이다 보니까 없겠다 생각하니까 그 다음에 또 손절하고 비싸게 샀습니다. 이런 거 잘해요. 예, 손절 싸게 해놓고 비싸게 또 따라갑니다. 따라가고 있다가 또 왔다 갔다 하다가 뭐 또 매매하고 그런데 뭐 큰 재미 못 보다가 중간에 에코프로를 잠깐 보다 보니까 이게 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에코프로를 차라리 바꿔야겠다 그러면서 사고, 그때부터 거의 에코프로 BM 왔다 갔다 하면서 매매한 지가 벌써 전 2년이 됐습니다. 2년 동안에, 그러니까 마지막은 에코프로로만 쭉 가는 거죠. 에코프로로만 갔다가 중간에 증자도 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나왔는데, 제가 느낀 건 제 투자 아이디어는 그겁니다. 에코프로를 봤었을 때, 그러니까 제가 딱 저는 왜 에코프로 BM이 아니라 에코프로를 봤냐면, BM은 양극재 쪽에서 이제 성장 밸류를 끌어오긴 하는데 그보다 더 항상 트레이드는 그러거든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좋은 아이디어가 없을까를 찾고 있다 보니까 그 아이디어가 맞겠다라고 본 게 이겁니다. 지금 지주사인데 항상 지주사가 비상장 회사로 감춰진 회사가 가치가 이만큼 벌었는데 그거를 제대로 반영을 못한다. 이렇게 되면 그거에 따른 반응을 충분히 해야 된다. 이게 제 논리입니다. 그때 봤던 게 대표적으로 지금 내용들을 볼게요. 에코프로 BM은 46%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코프로 BM이 나오는 이게 연결이익의 한 절반 정도를 차지하겠죠. 근데 이걸 가지고는 더블 카운팅이다 보니까 제대로 안 합니다. 근데 그 중에 에코프로 CNG 재활용 쪽이죠. 이게 비중이 한 47.5% 50% 갖고 있는데, 지금 보세요. 성일하이텍, 세비캠 시총이 얼마입니까? 그거 절반 정도만 가미해도 주가가 어느 정도 반영해야 될까요? 두 번째, 에코프로 GM. 예. 다는 이게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로 바뀌었죠. 이거 전구체 하는 회사입니다. 전구체, 지금 유럽의 유미코어라는 회사 아시죠? 이 회사가 밸류를 얼마 받고 있느냐? 그러면 전구체 하는 회사, 우리 지금 에코앤드림이라는 회사, 예전에 E&D라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가 이제 공장 막 세워서 작년 말부터 실적 막 나오고 있는데 그게 반영되면서 지금 폭발을 했죠. 근데 많이 물으시는데 에코프로 그룹 아니에요. 에코만 들어갔다고 다 에코 플라스틱이 에코 프로그램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에코는 앞으로 회사가 잘 되기 위해서는 에코로 바꿔야 되겠지만, 네, 근데 그 회사가 지분 50% 있습니다. 이걸 얼만큼 쳐줄 것이며, 마지막으로 에코프로 이노베이션입니다. 96.7% 거의 100% 갖고 있는 회사가, 이게 저희가 얘기하는 리튬이지 않습니까? 수산화 리튬, 거기에 들어가는 첨가제, 이거 다른 회사입니다. 이거 밸류를 얼마를 줘야 될까요? 잠깐 한번 보게 되면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만 하나만 봤을 때 전구체 하는 회사가 작년에 매출이 4조 4천억을 찍었습니다. 4조 4천억 찍는 회사가 비상장으로 지금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갖고 있는 게 지금 아까 GM이니까 47%라고 얘기했죠. 이 정도 밸류를 지금 만약에 상장시킨다 그러면 얼마를 줘야 될까요? 여기 지금 2차전지 밸류를 다 아시죠? 그런 걸 봤었을 때 이게 지금 그러면 에코프로가 지금이라도 쌉니까 비쌉니까? 제가 묻게 되면 여기 대답을 못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냥 주가만 올라가니까 그냥 에코프로 BM 이렇게만 보시는데, 이런 거 하나씩 보면서 작년 매출이 얼마였고 이게 지금 시장에서 매겨지는 비슷한 회사의 가치가 얼마인데 그걸 가지고 다 땡겨와서 한 47.5%니까 계산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갔을 때 이게 얼마일까? 라고 생각하는 부분들 생각해보게 되면 에코프로 BM은 모르겠어요. 저는 에코프로만 봅니다. 그럴 때 일단 당연히 어떤 변화가 나오져야 되는 게 아닐까라는 쪽으로 그렇게 바라보면서 움직이게 되면 이런 단계가 나왔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그래서 이제 한 2년 동안 뭐 치고받고 하다가 제가 사고, 그때도 있었네요. 제가 이거를 또 작년에 10월 달에 요때였을 겁니다. 또 막 올라가기 시작할 때 8월 제 기억으로는 9월 달이었던 것 같습니다. 요때 어디서 얘기했냐면 한국경제TV 오프라인 대강연회 뭐 파트너 모이고 해서 강연회 코엑스에서 한 적이 있습니다. 저를 보고 초빙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여기 나오는 하창봉 대표, 양봉 대표님하고 같이 둘이서 뭐 시간 마련할 테니까 같이 뭐 외부 인사를 해달라. 근데 저는 종목밖에 모르는데 뭐 괜찮은 케이스 그러니까 해달라. 그래서 제 타픽이 에코프로였습니다. 그때도. 근데 그때 얘기하고 그때 보니까 그 주말 끝나고 보니까 이렇게 쫙 올라가서 반응들이 뭐 그때는 역시 얘기하니까 이렇게 뭐 이런 때 하다가 그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요? 쫙 빠지니까 여기까지 쭉 내려갔습니다. 나오라 그래! 이런 거. 네. 욕, 한경에 뭐 그때 경주만가 프로 하는데 욕 많이 달리더라고요. 에코프로 떠든 저놈, 야, 저 하면서 또 쫙 달렸던 그런 경험이 있는데 결국에는 이러고 있다가. 그래, 저도 그랬어요. 에코프로 사고 매매하고 이제 올라가면 기본 물량 두고 조금 팔고 빠지면은 다시 사고 이거는 또 장기 계좌에 있다 보니까 그렇게 왔다 갔다 해서 이전 끌고 오다가 중간에 제가 20%대까지는 봐요. 마이너스 20%대까지는 이렇게 그래서 어떻게 봐요. 근데 더 빠지잖아요. 안 열어요. 기분 나빠서. 안 열고 그냥 방치했다가 그냥 나중에 어차피 뭐 상장한다는 얘기만 들려도 비상장회사 상장한다는 얘기만 들려도 이제 그건 아니겠지. 갔다가 그렇게 끌고 온 게 지난 2년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번에 주가 올라오는 거 보면 그 12만 원대 돌파하면서 지금 뭐 45만 원까지 올라올 때가 딱 정확하게 1월 16일 한 1월 중반 때부터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2달 만에 이렇게 올라올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준비나 생활 그 기간은 상당히 긴데 주가 발행하는 거 한두 달 만에 팍 올라온다는 거. 이게 지금 부각받아서 움직이는 이런 현상이라는 거. 이게 어떻게 보면 트레이더 입장에서 짜릿하긴 한데 또 중요한 거는 팔아야 돼 돈이에요. 갖고 있어서 와 이거 그냥 뭐 300% 수익이 아닌데 너무 행복한 이게 아니고 이걸 얼만큼 정리해서 내가 본 게 얼만큼이냐에 따라서 이게 바뀌는 겁니다. 근데 제가 왜 에코프로를 그때도 연말에 그랬거든요. 또 이제 저희 연합인포맥스에서 또 왔다 갔다 하면서 그때 내년 종목 뭐 봐? 근데 그냥 평범하게 뭐 OLED나 그때 음식료 얘기 드렸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그냥 하는 얘기고 에코프로 그러니까 거의 출연진 분들한테 에코프로가 좋겠다. 그래서 그래? 그러면 목표가는 그때 50만 원 얘기를 드렸어요. 처음으로 제가 생각하는 마음속에 목표가는 50만 원이었다. 반응이 어땠을 것 같아요? 조회보고 그러니까 아무리 김 대표 이게 드립 잘 던지고 농담한다고 그래도 주식 가지고 그러면 안 되지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지금 와서 아무 얘기 애써도 안 꺼내더라고요. 그 얘기를 했었죠란 얘기도 안 물어봅니다. 그냥 뭐 에코프로 보면서 그냥 슥하고 지나가는 상황인데 중요한 거는 왜 그렇게 말씀드리냐면 적어도 이 회사들의 가치가 이 주가에 반영돼서 나올 정도는 한 시총 한 10조 이상 한 13조 정도까지 바라봤는데 거의 다 온 거예요. 제 입장으로는. 거기다가 성장주의 밸류를 보게 되면 보통 그런 게 있습니다. PBR 기준으로 봤을 때 이거는 작은 종목이 크게 변했을까 만약에 시총이 1000억 이하짜리가 변해가지고 조 단위로 들어갔을 때는 이거 안 맞습니다. 안 맞는데 대형주급의 쪽에서 어느 정도 시총을 갖고 있던 회사가 2, 3조 대 있던 회사가 밸류가 10조까지 들어갔을 때 PBR 한 10배 정도까지 나오는 정도면은 단계적으로 목에 차더라고요. 지금까지 수많은 종목들의 흐름을 봤었을 때. 그래서 그런 거 보고는 그러면 PBR 10배 정도까지 되면 얼마일까라고 봤었을 때 그것도 한 50만 원대 근처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내 목표가구나 라고 했었을 때 그럼 제 입장으로는 이거를 내가 생각한 목표가가 왔는데 정리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저는 정리해야 되겠죠. 그게 그리고 정리하고 좋은 종목이 이거보다 더 보이게 되면 이거를 매매해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815 모니터에서도 제가 이사연주 종목들 수많이 얘기를 드렸습니다. 많이 종목을 드렸는데 그중에서 이제 움직인다. 그러면은 내가 보던 섹터가 종목들이 쫙 움직이게 되면 또 막 찾아서 해야 되겠죠. 주도주가 나오고 주도주에 파생되는 아이디어가 막 나온다. 그러면 여기서 따라가기 위해서 종목들이 막 뿜뿜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 찾기 위해서 저희도 장 시작 전에 여러 가지 종목들 제가 이런 아이디어 뭐 알루미늄 박이다 뭐 캔이다 이러면서 좀 많이 말씀드렸던 게 그런 건데
제가 다 성공했냐고요? 아닙니다. 실패한 거 맞습니다. 첫 번째로 네, 전고체 배터리 관련된 쪽에서 한농화성이나 이수학 얘기 나오는데 제가 보기에는 아무래도 그러니까 LG에너지 솔루션이 2020년도 양산 목표로 가져가는 게 고분자계 전고체 배터리입니다. 황화물계와 고분자계가 있어요. 삼성 SDI는 황화물계 쪽으로 가려고 합니다. 이게 고분자계가 왜 상대적으로 성능이 약간 떨어져도 좀 지금 NCM 계열 쪽에서 지금 NCM 계열 가지고 거기다가 또 전해질을 고체로 만들 때 가장 좀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라는 입장 쪽에서 이렇게 밀고 갑니다. 그런데 2026년이에요. 거기다가 지금 2023년이니까 아직 시간이 많은데 이게 이 중간에 이게 괜찮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그러고 보다 보니까 이수학 한농화성은 아니라 제가 보기엔 대주전자 재료예요. 이게 훨씬 더 한국전자연구원을 통해서 나올 것 같기 때문에 대주전자 재료를 매수를 했습니다. 안 가요. 네. 그리고 오히려 밀립니다. 같은 이쪽을 다 가는데 안 갑니다. 어떻게 될까요? 또 한농화학, 이수학은 막 뿡뿡 가는데 안 갑니다. 트레이더는 손절해야 됩니다. 내 아이디어가 시장이 몰라준다. 손절해야죠. 예전에 남해화학 죄송합니다. 남해화학이 진짜 남해화학이 될진 예. 그때도 드렸던 얘기가 나와서 전문가가 손절하라는 얘기 나온 게 쉬운 건 아닙니다. 근데 제 스타일상 제 아이디어보다 실적은 분명히 그때 잘 좋아졌어요. 근데 시장은 그걸 피크아웃으로 봅니다. 그럼 내 아이디어가 시장과의 관점이 틀렸던 거죠. 손절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쉽게도 그렇게 말씀드려서 뭐 사죄를 드리면서 말씀드렸던 그게 그런 방향으로 그러니까 잘 틀려요. 하지만 틀렸을 때 반응은 내 생각과 다르다 그러면 액션이죠. 손절이죠. 마찬가지로 대주전자에도 다른 건 다 가는데 왜 얘만 안 가 그러면서 욕하지만 손절해야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손절했고요. 또 하나 요즘에 강한 종목 중에 사마알루미늄. 제가 알루미늄 박을 그렇게 얘기를 드리고 얘기를 드리면서 지금까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지금 노벨리스라는 회사가 있고 조일알루미늄이 있습니다. 알루미늄 원재료를 갖다가 얘네들이 우리나라 알루미늄 박회사 3개 공급합니다. 롯데알루미늄, DI동일, 사마알루미늄 공급하는데 여기서 롯데알루미늄이 탈락됐습니다. 미승인 기기를 쓰다 보니까 탈락됐어요. 그러면 두 쪽으로 다 몰리겠죠. 그러면 근데 시장 점유율이 DI동일이 훨씬 커요. 그러면 저는 DI동일을 사겠죠. 근데 사마알루미늄도 좋다. 하지만 이건 방송으로만 다른 매체 쪽으로 그냥 말씀드리고 저는 DI동일을 샀습니다. 사마알루미늄이 올라가는데 속도가 당연히 여기서 좀 쫙 올라가는 거 보고 또 리뷰해달라고 그러죠. 방송국에서는 지난주에 얘기했는데 일주일 사이에 70% 올랐다 리뷰해달라고 그러죠. 속은 쓰려요. 근데 DI 동일 갖고 있는 입장 쪽에서는 그것도 같은 알루미늄이니까 많이 올라갔겠죠. 그리고 이런 쪽으로 하지만 제가 진짜 매매는 못했다는 거. 요만큼 갖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또 방송 전에 제가 갖고 있으면 또 그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냥 그건 또 정리했고 그러다 보니까 올해 좀 갖고 있던 거는 괜찮겠지만 방송 전날 사가지고 방송에서 그런 것도 그건 제 도 이상 안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건 안 갖고 있는 편이죠. 그래서 그렇게 됐었을 때 나온 것도 있었고 그러니까 이 섹터를 가지고 모두 다 그런 건 아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결론은 그 사이에 이제 투자 아이디어 막 나오는 거하고 제가 8.15 모니터에서도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이런 얘기를 드리면 어제도 그러더라고요. 저 이는 지가 먹은 거 자랑만 하고 앉아있네. 이거 첫 번째. 두 번째는 그래 또 대박 난 건 다 네가 샀다 그러라. AI 재수없는 이런 얘기들. 왜 이렇게 마음이 다 꽁해지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8.15 모니터에서는 다 얘기 드렸지 않습니까? 이런 종목들의 흐름들 말씀드리고 이런 것 다 말씀드리고 안 사면 제가 더 이상한 거죠. 좋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한번 투자 아이디어를 삼으시라고 계속 주도 섹터가 나오게 되면 제가 장 시작 전에서 하는 얘기가 그런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번 참고해 보시되 지금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에코프로가 저는 개인적으로 일단 다시 말씀드리지만 주가가 빠르게 움직이다 보니까 어느 정도 단기적인 가격의 저항, 그러니까 목에 차는 가격대까지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정리하고 거기다 또 더 좋은 종목, 더 업사이드가 벌어진 종목들이 있다 보니까 그걸 사기 위해서 정리한 거죠. 똑같이 에코프로가 저는 가격이 급하게 하락할지 아니면 기간 조정이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가치를 갖고 있는 쪽이라면 저는 기간 조정 쪽으로 생각합니다. 천천히 기간 조정을 통해서 매물을 흡수하는 과정이 나올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 쪽이 더 맞다고 생각하고 있고 만약에 주가가 빨리 밀린다.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도 다시 동참합니다.
어느 정도 가격이 조정이 마무리됐다 그러면 또 살 겁니다. 또 사는데 그 흐름들은 혹시나 또 변화 보고 그러니까 흐름에 맞춰서 대응을 하겠죠. 그 흐름 나오게 되면 제가 또 똑같이 또 이렇게 또 접근할 수 있는 타이밍이라고 말씀드리겠고, 저도 똑같이 에코프로 주주님들과 똑같이 들어가겠죠. 그리고 지금 여기 지금도 싸다, 앞으로 100만 원 갈 거다 생각하시는 분들, 뭐 이런 어떤 출렁임이 나온다고 해도 내 아이디어가 맞다 그러면 가는 거죠. 지금 수익이 이만큼 나 있는데 그걸 담보로 더 레벨업 점프하기 위해서 가는 거죠. 여러분들 응원합니다. 응원 드리는데 중요한 거는 시장의 흐름들도 단기적으로 또 과열, 그리고 또 이런 여러 가지 징후가 나왔을 때는 차라리 만약에 100주를 갖고 있다 그러면 과열 신호가 좀 나온다, 그럼 뭘 어떻게 하냐면 한 30주 정도는 정리해서 다시 흔들리면 밑에서 사야지 라고 하는 것도 좋고요. 그리고 또 거기서 나오게 되면 한 30주라도 밑에 뭐 20만 원대 샀다 그럼 지금 50만 원이다, 수익이 2배 이상 난 거 아닙니까? 그럼 조금 정리해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저 기부 좀 하세요. 네. 또 사회적 약자분들을 위해서 저는 이 상태로 가다가 지금 5월 달에 벌써 튀르키예 지진 때 한번 기부했고요. 네, 또 기부할 예정입니다. 원래는 연말에 하는데, 연말에 수익에서 기부를 하는데 올해는 또 좀 빠르게 수익이 나다 보니까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네, 사회에 대한 보답이라고 생각하고 또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하게 되면은 마음이 되게 이걸 가지고 뭐 차 바꿀 수 있는 돈인데 뭐 이렇게, 이거보다 되게 편해집니다. 한번 이것도 중독입니다. 네, 근데 되게 그렇다고 뭐 제 이름 쓰고 저 안 합니다. 그냥 애들 이름 쓰고 성공합니다. 근데 그게 더 마음이 나를 좀 많이 낮출 수 있는, 그러니까 나를 다독이는 하나의 또 방법인 것 같아서 또 그래야 더 잘 되더라고요.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수익 나셨으면 그런 어떤 좋은 일에 쓸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라라고 살짝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저는 에코프로에 대해서 입장은 다른 건 모르겠습니다. 에코프로 BM이나 LNF나 이런 쪽은 더 이제 저도 공부를 더 해봐야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제가 아는 에코프로는 주식 비싸지 않습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기회 나면 저도 또 진입할 예정인데, 그런 과정 쪽에서 지금은 뭐 잠깐 말씀드렸지만 제가 확인된 바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리튬 관련돼서 진심으로 설비 투자하고 증서에서 끌고 있는 회사는 이제 숫자가 조만간 찍혀서 계약하고 있는 회사는 제가 알기로는 4개밖에 없습니다. 네, 그 중에서 하나가 에코프로고요. 네, 그러면 그 중에 또 그러다 보니까 리튬 쪽과 아까 그래서 에코프로 이노베이션을 그렇게 말씀드린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리튬 쪽에서 이제 다 끝내서 삼성 SDI하고 계약할 정도 회사는 강원에너지고요. 주가 많이 올랐습니다. 이거 따라하지 마세요. 예, 강원에너지고, 그 다음에 미래나노텍, 대보마그네틱, 제가 알기로는 이게 답니다. 나머지 회사는 죄송하지만 더 저도 공부해야 될 것 같고, 아직까지 또 탐방 갔을 때 답을 못 내리는 분들도 많고, 그래서 그 이상으로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더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제가 확인이 안 됐기 때문에, 제가 확인되고 이래서 이렇구나 찾아보고 뭐 탐방 갔다 온 사람들 얘기 들어봐서 결론은 딱 요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나올 수 있는 거는 이 에코프로보다 지금 더 업사이드가 더 높은 쪽으로 가겠다, 그러면 그쪽으로 가는 것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렇지만 대보마그네틱은 큰 재미 못 봤고요. 가다가 조금 늦게 강원에너지를 더 신경 쓰려고 그랬던 건 있는데, 그런 것도 그 중에서 또 이번에 2023 인터배터리에서 나왔던 아이디어를 가지고 또 대응을 하는 거죠. 그런 것들은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렇게 되는 가운데 또 2차전지가 막 또 계속 달려가는 가운데 시장에서 또 하나가 변화가 나오는 게 반도체 쪽이죠. 지금 보니까 반도체 쪽에서 원래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먼저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약간 아니게 또 움직입니다. 보게 되면 전공정 장비 업체들이 먼저 턴하기 시작하고 거래 실으면서 나오더라고요. 이거 주보고 볼까요? 얼마만큼 빠졌습니까? 한 37,000원대 있던 회사가 지금 절반 토막 나고, 거기서 이제 뭔가 탁 변화가 되겠죠. 그리고 또 보니까 대표적인 뭐 유니셈, 이것도 지금 저점에서 올라오는 거 보니까 세더라고요. 이런 장비 회사들이 이렇게 팍 움직인다는 얘기는 이제 시작이 그런 거죠. 다 온 거 아니야? 뭐 이런 부분들, 이제 바닥이 임박한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다 보니까 이렇게 변화가 나오는 거죠. PSK도 저점에서 살짝 올라오려고 하고 있고, 이런 변화를 봤었을 때 개연성은 높다고 생각됩니다. 주가의 패턴이나 먼저 소부장들이 그렇게 빠졌던 거, 이거
저희 작년에 그렇게 고생하게 놓고 주성 엔지니어링 한 주간 단위로 지금 수익이 34% 올랐네요. 네, 3월 20일 날부터 34% 올란. 네, 이번 주에 이 정도로 기염을 토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만 원대에서 야, 이게 참 드라마. 이걸 근데 못 사겠어요. 이런 거 꾸준히 추적하지 않았으면 이런 거 못 삽니다. 저희가 이런 때부터 체크하겠죠. 중요한 지지권 올라왔네. 거기서 버티는데 이거 올라갈 때 아마 트레이더는 아마 제가 보기엔 여기만 따라갔을 겁니다. 이거 이상한데? 하면서 하게 되면 이럴지 몰라도 반도체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었어요. 그리고 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살아나야 이런 종목들이 움직이겠지라고 봤는데 먼저 튀지 않습니까? 이런 의외 쪽에서 강하게 시장은 소외되고 별로 관심 없었던 쪽에서 마구 일어나는 것도 하나의 변화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결론은 아마 이게 그러면 그냥 가겠느냐? 제가 보기에는 모르겠습니다. 처음에 신호가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면서 빠박 튀는 이런 변화가 나오겠느냐? 아직 모르겠습니다. 그건 아직 자신이 없습니다. 그러면 갔던 거 1차 신호 보여줬어. 그러면은 갔다가 시도했다가 약간 또 눌림목이 나오겠죠. 그러면 주봉상에 이 지지권 때 이렇게 나오고 확인되고 탁 돌아가는 거. 이런 것들이 변화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게 되면 이런 때가 찐입니다. 이런 때부터 나오기 시작하면 아주 쫙 하고 달리는데 그때는 필수가 이때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안 움직이면 이렇게 안 갑니다. 이렇게 못 갑니다. 동반 나 이제 바닥이에요 라고 시그널도 좀 나와요 하고 딱 보여주고 그 다음에 눌렸다가 그때 가기 시작하게 되면 그때 이런 때가 제일 강하거든요. 그러면 이때는 사이클이 좀 바닥을 확인한 것 같은데 라고 했을 때 소부장들이 움직이는 여파. 이거 뭐 소부장 쪽 무시하지 마세요. 이것도 상대적으로 저점에서 턴할 때 보게 되면 저점과 고점 이역이 되면 뭐 400% 500% 됩니다. 다들. 그러니까 그런 게 나올 수 있는 기반이기 때문에 이것도 꼭 보자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지금 저희는 뭐 근데 아시죠? 저희는 요즘 보니까 EUV, 예, SNS 택이 조금 더 세더라고요. 그래서 SNS, 그러니까 둘 비슷하게 펠리클 포토마스크 쪽에 펠리클이 어떠느냐 마느냐 뭐 이러면서 이게 먼저다 하는데, 네, 이거 이제 먼저 출발하는 것 같고, 하지만 저희는 네, 예전부터 강조드렸던 FST가 훨씬 계속 또 보고 있는 상황들인데 이런 얘기 많이 하시더라고요. 한번 이렇게 부각받았다. 네, 이렇게 쫙 부각받고 추정 나온다. 여기서 딱 보시게 되면 지지받고 딱 올라가네요. 허허, 이런 거 어디서 나옵니까? 네, 여기서 보면은 좋은 종목에 투자 아이디어가 왔는데 딱 어디서 맞습니까? 허허, 이런 거 어디서 나옵니까? 제리 MMA 스타일, 에어클래스. 예. 예. 제가 이거를 공개한 지가 좀 됐는데 저 내리려고요. 네, 조만간 내릴 겁니다. 괜히 그것 때문에 이거 가지고 그런 것 같아서 혹시나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제가 한 마지막으로 수강하신 분 끝나고는 내릴 겁니다. 그리고 그냥 괜히 그것 때문에 자꾸 그런 것 같아서 혹시나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예, 좀 정리하시고 가격이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아니, 형 비법 얘기하면서 가격 17만 원 받는다고? 야, 이거 하지 그냥 내려라. 뭐 이런 것도 그렇고 괜히 그런가 싶기도 하고 그래서 하여튼간 예, 조만간 그쪽은 내릴 거고 그래서 한번 혹시나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예, 없어지기 전에 예, 보셨으면 좋겠고요. 근데 이런 EUV 쪽은 또 반도체 쪽의 사이클과 다른 쪽이에요. 신규로 이제 더 많이 커질 쪽에 들어가겠다. 게다가 지금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쪽에 성장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직은 전혀 밸류가 없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것도 같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그때도 몇 차례 말씀드렸던 종목들 군 쪽에서 뭐 리바이벌 안 할게요. 예, 그런 종목들은 다시 한번 또 찾아보는 것도 좋겠다는 쪽에서 반도체도 꿈틀거리고 있다. 근데 반도체 꿈틀거림은 이걸 쫓아가느냐? 제가 보기에는 살짝 다시 업황상에 아직 크게 변한 게 없다고 생각되고 있기 때문에 1분기 실적이나 아니면 다음 주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 발표하면서 뭔가 시그널이 나왔을 때 그때 움직일 준비를 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약간 차익명을 나오고 조금 더 기다리는 측면들을 한번 보는 것도 좋겠다. 그러면 지금 혹시나 만약에 2차 전지 쪽으로 비중이 너무 100%가 있다라고 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익권이잖아요.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한 뭐 10%만 들었다가 이런 반도체 쪽의 종목들도 조금 담아보게 되면 계좌의 균형이 맞춰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물론 2차 전지가 비중이 많으니까 그쪽으로 가서 계속 이쪽으로 가라라고 보시는데 잘하게 되면 반도체 쪽도 이제 턴하는 게 확인되게 되면 2차 전지도 수익 난 입장 쪽에서 반도체도 수익이 나겠죠.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면 내 계좌는 또 둘 다 약간 균형을 맞출 수 있는 또 하나의 기회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한번 보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그것도 살짝 말씀드렸습니다. 이러면 또 댓글에 너 2차 전지 배신자야, 뭐 넌 좋게 봤다가 그렇게 마음이 바뀌니, 네가 팔았다고 뷰가 바뀌니. 네, 괜찮습니다. 뭐 제가 요 비슷한 댓글은 달지 마세요. 네, 그것도 있죠. 네 먹었다고 자랑하는 거냐 이런 거. 예, 다 알고 있으니까 그거 안 달아주셔도 됩니다. 새로운 참신한 욕을 달아주십시오. 네, 그걸 보고 와, 이런 욕도 내가 당하는구나, 너무 해피해요, 이러고 할 테니까, 네, 그런 쪽으로 달아주셨으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내용들은 2차 전지 쪽에 매매 일지가 돼버렸네요. 네, 매매 이렇게 했다. 근데 뷰는 지금 이렇다. 그래서 지금은 강원에너지밖에 안 갖고 있다는 심정, 요거 살짝 더 말씀드리고, 나머지는 어차피 트레이더니까 또 다음 섹터 나올 때 또 거기다 막 붙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너무 제가 맞다가 아니라 이렇게 매매하고, 또 다음 주 월요일부터 새로운 섹터가 강하다 그러면 거기 가서 또 갖다 붙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너무 항상 틀려. 예, 저 잘 틀립니다. 그것도 아마 갖고 계신 분들, 에고프로가 저는 솔직히 100만 원 가는 거 기원합니다. 그랬으면 좋겠고요. 제가 좋아했던 회사, 저는 일빈이 나왔지만 거기까지 가는 거 보면은 뿌듯하죠. 옆집 애가 서울대 간 거랑 똑같은 거죠. 나랑 무슨 상관이 있어. 하지만 매일 인사하던 애가 서울대 가 있습니다. 너무 기분 좋습니다. 예, 그런 거랑 똑같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주분들 응원 많이 드리겠지만, 네, 그런 관점들도 있다는 거 한번 참고해 주시고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2차 전지 얘기하다가 다 했네요. 아이고 고마워라. 네, 그건 아니고요. 또 주말인데 너무 2차 전지 쪽으로 막 올인하면서 막 이것저것 찾아보시지 마시고요. 예, 영상은 팔로 모니터 여기서 네, 또 내용 나오신 거 보시고, 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댓글은 참신한 욕, 예, 이런 걸로 해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또 그래도 다음 주도 월말이니까 바쁘실 겁니다. 예, 일하시랴 주식하시랴 바쁘실 텐데, 너무 또 환절기다 보니까 미세먼지 어택 장난 아닙니다. 저 지금 다음 주부터 제가 하면서 방송한다고 해도 조금 양해 부탁드리고요. 비염 환자는 그렇습니다. 빨리 비염이 나서 A염으로 가야 되는데 자꾸 비염 C염으로 내려. 네, 그만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주말 잘 쉬시고 다음 주도 장 시작 전에서 또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토요일 날 밤에 이 시간대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대입장의 그 20년 노하우를 가르치는데 제가 이제 그 회원들 밴드를 운영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묻고 답하기, 또 종목 같은 경우도 물어보면 답을 하기도 하고, 거기서 항상 또 제가 피드백 해주기도 하고, 그리고 월 한 2번에서 3번 정도 저녁에 라이브로 1시간 반 정도를 제가 이제 시황 설명을 합니다. 현재 시황에 따라서 어떤 작전으로 해야 되는지, 횡례는 강당 기법을 해야 된다든지, 신공가 기법을 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공매도 기법 해야 된다든지, 이렇게 제가 거기에 맞게, 시황에 맞게 제가 작전을 이렇게 같이 의논하고, 4가지 기법만 잘 활용하면은 이제 수익이 지금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강당 기법, 신고가 기법이 유리하고 앞으로 거기에서 수익 날 가능성이 많습니다. 어떤 분들은 성률 한 80% 정도까지 벤처마켓 하니까 수익이 나니까 신기하다, 그리고 주식하는 재미가 있다고 이제 그렇게 반응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소행주나 테마주들은 한두 번 수익 낼 수 있지만은 꾸준하게 수익 모델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량주를 매매하면서 수익 모델을 만든다면은 자기 홀로 서기가 가능한 거죠. 그래서 우량주 위주로 매매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냥 시황에 따라서 적절하게 이제 할 수 있도록 제가 교육을 시키고 홀로 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제 교육의 목표입니다. 하여튼 열심히 해서 개인 투자자들이 돈을 벌 수 있도록 저는 노력하겠습니다.